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유튜버 쯔양은 왜 아픈 과거를 직접 밝혔나?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사안 정리부터 좀 해보죠. 일단 지난주에 그 인기 유튜버 쯔양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먹방을 주로 하는 분인데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4년 넘게 폭행을 하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흥업소에까지 강제로 좀 일을 하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강제로 좀 소속사와도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고 또 유튜브로 번 수익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 피해 금액이 40억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쯔양은 A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살을 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스스로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한 일주일째 거의 지금 네. 사흘면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과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쯔양의 팔 같은데 이제 멍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면서 그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뜯겼다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좀 놀라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쯔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예. 사실 저도 이제 본 적은 사실 별로 없는데요. 구독자가 1000만인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올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13세 이상 1777명으로 한테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가장 좋아하는 대중문화인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유튜버는 쯔양이 1등을 했고요. 가수는 임영웅, 탤런트는 김수현, 영화배우 최민식, 예능 방송인 유재석, 그리고 웹툰은 기안84.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예. 분들하고 약간 비슷하게 유명한 이제 분이다. 정상을 찍고 있는 분들이죠. 예, 정상을 다 찍고 있는 분이니까 쯔양의 위상이 이 정도니까 사실 이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된다.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어쨌든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네. 그 이제 전 남자친구이자 이제 폭행을 했던 그 소속사 대표가 이제 자살을 하면서 종결이 된 사안인데 쯔양은 왜 이것을 직접 공개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쯔양이 라이브 방송을 해서 이거를 공개하기 전날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들이 모의를 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유튜버들이 구제역이라는 이름 그리고 전국진, 카라큘라 등의 그 사이버 레카 연합회에 소속된 유튜버들이 쯔양에게 이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그런 대화들을 해요. 이번 거 터트리면 쯔양은 은퇴해야 된다.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 고소 당해봤자 벌금 몇백만 원 나올 거다. 이런 내용이 먼저 공개가 됐고요. 또 그 사이버 레카 연합회에서 쯔양을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으로 5,5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도 녹취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용어들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이버 레카 연합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분들 그러니까 네. 뭐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슈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사회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보도를 본인들이 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어떤 것들은 다른 데서 다루지 않은 일종의 뭐 단독 같은 것도 맞습니다. 또 예. 종종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사이버 레카 연합회 이건 뭔가요? 일단 이 레카라는 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를 이렇게 끌어주는 사설 군안차를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견인차죠.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인데 때로는 이 차들이 난폭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와서 사고에 끼어들기도 하고 또 보험사에 가입되지 않는 상태로 사고가 났다는 정보만 듣고 와서 차를 이동시키고 뭐 돈을 받는 이런 행태가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이버 레카는 이번 쯔양 사건처럼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특히 그 유명인들의 좀 사생활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A라는 뭐 인물의 어떤 뭐 구설에 오르거나 이러면 득달같이 좀 달려들어서 그런 모습이 뭐 레카와 닮았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좀 생긴 거고요. 유튜브로 유명인의 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조회수가 또 엄청나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가짜 뉴스를 또 유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게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 유명인은 그 자체로도 이미지에 굉장한 손상을 입게 되고요. 또 이런 콘텐츠 하나가 또 확대 재생산되면서 또 혐오 정서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점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를 좀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라는 게 사건이 터지면은 득달이 같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이슈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조금 조회수도 얻고. 근데 이제 항상 부정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용어 자체가 약간 사이버 레카 연합회 하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클릭수를 노린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법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해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금형 나오고 말 거야.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영상 지워버리면 그만이고 또 일부의 팩트만 섞인 채로 침소봉대를 했다가 이 부분은 팩트 아니냐 뭐 이런 논쟁으로 또 이런 시비가 걸렸을 때 또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슈가 또 생겼을 때 또 영상을 올리면서 해명합니다. 아니면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런 류의 영상을 또 만들어서 사실은 본질에서 좀 빗나가게 하고 그런데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또 한 번 노출이 되고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는 늘고 조회수는 늘고 수익은 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까 뭐 단독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요즘에는 범죄자를 잡겠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또 폭로하면서 이 채널은 정의로운 채널이야 이런 이미지까지 좀 챙겨가려는 모습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적 보복이나 자경단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제 올바른 일을 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건은 어쨌든 굉장히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찌양 사건은 사이버 레카들을 이제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지금 검찰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혐의자 중에 한 명인 구제혁 이 유튜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구제역 전국진 2명의 유튜버를 직접적으로 고소를 했고요. 카라큘라라는 유튜버도 거론이 됐는데 뭐 직접적으로 찌양에게 연락한 적은 없다라는 이유로 일단 제외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전국진은 구제역으로부터 자기가 300만 원 받았다. 이걸 인정을 했고요. 인정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찌양에게 사과도 했는데 뭐 예전에는 찌양이 뭐 뒷광고 논란도 있었어서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가담했다 뭐 이런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 카라큘라라는 유튜버는 이 뭐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연락하진 않은 걸로 좀 파악이 돼서 고소에서는 빠졌지만 조사 후에 뭐 추가 가담 여부가 밝혀지면은 고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찌양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이 유튜버는 찌양이 리스크 관리라는 용역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 그 녹취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계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폭로하는 거를 말리려고 했고 찌양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주면서 폭로를 막아왔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근데 이 찌양 측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다. 협박이나 공갈이 있었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할 지점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좀 유튜버들이 상당히 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게끔 준비를 했구나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협박을 해서 돈을 금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계약서 써. 이거는 뭐 나는 너를 협박을 했지만 그 협박이 아니라 너의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차원으로 나는 돈을 받은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협박을 합법으로 좀 위장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지금 찌양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온 세상이 떠들고 있으니까 더 힘들 텐데 문제는 이 수사가 좀 지연이 될수록 부인을 하거나 뭐 잡아떼거나 이럴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엄정 대응을 천명했고요. 일부 유튜버는 사과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 엄청 대응을 천명하고 유튜브는 또 수익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수사, 이번 재판 결과는 좀 중요한 게 주요 판례로 남을 것이다. 리딩 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쯔양은 각기 다른 여러 피해를 입었는데 불법 촬영으로 협박한 전 남자친구에게 1차적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이버 레카들한테도 시달렸고요. 또 사이버 레카를 고발
고발한다면서 녹취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로부터도 이제 정신적인 네. 피해를 입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또 채널을 관리한 유튜브도 어느 정도 가해에 좀 가담했다. 물론 이제 좀 신속하게 지금 네. 수익 창출을 막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이제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도 지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 재판부도 아마 법원도 아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플랫폼을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일종의 이제 폭로 저널리스트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유사 저널리즘 역할을 하면은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많은 숙제를 좀 남겨준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한번 다시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